테슬라가 진정 무서운 점은 현존하는 가장 진일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뼛속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아마 지금으로부터 2년 후까지는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년엔 팔지 않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팔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나의 예측을 지지하지만 그때까지의 주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앞으로 최소 18에서 24개월의 시세, 쿼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믿어도 된다. 아마도 2025년이나 내가 시세를 알 수 없는 그 즈음까지는 주식 판매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의 발언은 이날 테슬라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8.9% 하락 마감한 이후에 나왔다. 장중엔 11%까지 폭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약 70% 하락했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엔 45% 하락했다. 최근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 폭락은 자신의 트위터 인수로 인한 테슬라 매도, 우버행보다는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올해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230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는 시장평가가 다수 제기됐다. 머스크는 또 오너 리스크와 관련해 트위터 인수를 진행했던 지난 몇 달 동안 테슬라의 중요한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머스크의 방송은 한때 6만 명이 동시 청취하는 등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머스크가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 반등했다. 하지만 추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 언론들은 진단했다. 머스크가 과거에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가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악시오스는 머스크는 트위터를 지원하기 위해 테슬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머스크의 리더십에 질린 일부 투자자 또는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차량 선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제조한 차량을 단순히 전기차라고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현존하는 전기차량 중 가장 심플하고 깔끔하게 설계된 전기차이긴 합니다만 기존 내연 차량이 갖고 있던 엔진과 변속기 대신에 그저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 얹은 것은 아니겠죠. 전 세계 완성차 제조사 중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테슬라 결국 전기차량 자율주행 말고는 별거 없잖아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전기차 양산과 자율주행이라는 강점이 테슬라를 빛나게 해주고는 있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자체 기술력을 하나씩 알게 될 때 이 회사의 무서운 경쟁력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테슬라가 진정 무서운 점은 현존하는 가장 진일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뼛속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한 대의 차량에 딱 4개의 전자제어 유닛을 탑재합니다. ECU란 차량의 각종 기능을 통제, 컨트롤하는 전자제어 장치인데요. 테슬라는 단 4개의 ECU를 통해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타 브랜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은 몇 개의 ECU를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어림잡아 100개가 넘는 ECU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핸들을 제어하는 ECU 따로, 엔진 제어 ECU 따로, 변속 담당 ECU 따로, 승차감 담당 ECU 따로, 차량에 있는 자잘한 세부 기능마다 전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나마 ECU 통합을 잘하는 축이라는 폭스바겐도 현재 70개 이상의 ECU가 들어있으니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ECU 4개로 자동차를 통제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직관적으로 말해 더 간단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심플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니까 ECU끼리 충돌하며 발생하는 잔고장이 적어질 뿐더러 구조가 간단한 덕분에 그리고 공간이 넓어집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LTE나 와이파이 등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무선 업데이트, 즉 OTA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다 일어나면 가끔씩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돼 있곤 하죠. 그게 내 차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ECU 단 4개에만 업데이트를 치면 끝납니다. 차량의 모든 기능이 단 4개 ECU 업데이트만으로도 개선되는 거죠.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죠. 그런데 다른 차들은 ECU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ECU에 개별적으로 접근해 일일이 업데이트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걸 무선 인터넷만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칠 수 있을까요? 100개가 넘는 이슈에 일일이 접근해서 충돌 없이 업데이트 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렵고 느리고 복잡하니까요. 2021년에 출시한 아이오닉 5를 얘기해 볼게요. OTA가 되긴 돼요. 그런데 딱 내비게이션 하나만, 다른 건 안 됩니다. 통합 ECU 체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현대차는 타 브랜드에 비해 기술력이 좋은 편입니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테슬라는 어떨까요? 내비게이션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거니와 자율주행 기능부터 주행 가는 거리, 브레이크 기능, 승차감까지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어마가 들이닥치니까 테슬라가 그 지역 주민 차량의 가용 배터리 용량을 늘려주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줬습니다. 물론 OTA 방식으로요. 차량 출고 시 설정되어 있던 배터리 용량 80% 사용 제한 잠금 설정을 해제시킨 거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테슬라의 모델 3가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추천 차량에서 제외되니까 화가 났는지 곧바로 모델 3 브레이크 기능을 업데이트하고는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물론 OTA 방식으로요. 이게 될까 싶은 차량의 기능 개선이 우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현되는 거죠. 이 정도의 기술력은 타 브랜드에서 꿈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사람의 뇌가 인체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4개 이슈로 구성된 전자제어 플랫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월한 기술력은 소비자에게 그만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2021년에 A와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차를 구매했는데 A는 도요타 캠리를 샀고 B는 테슬라 모델 3를 샀어요. 3년이 지나서 24년이 되었는데 도요타 캠리는 구매 당시 그대로인 반면 B가 산 테슬라는 뭐가 막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오토파일럿도 더 좋아지고 브레이크도 개선되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갑자기 넷플릭스도 볼 수 있대.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없던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던 거죠. 도요타는 오늘도 나이가 들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늘도 내일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합리적인 구매자라면 어떤 차량을 살 것인지는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 차량은 감가상각을 방어할 뿐더러 오히려 현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20년에 일본의 니케이 BP 프로젝트 팀이 테슬라 모델 3를 완전 분해에 뜯어보았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놀랍습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ECU 등의 자체 기술력은 현존 자동차 업체들 중 가장 기술력이 앞선다 평가받는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최소 6년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로는 테슬라 자동차의 고성능 컴퓨터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만으로도 우리는 1등과 2등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한 육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우월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앞으로 그에 걸맞는 고급 기능과 프로그램들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강화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크 등 상상해왔던 모든 기술과 프로그램들이 내 차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은 현재로선 테슬라가 가장 유력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아예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 테슬라를 통해 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경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니 테슬라의 경쟁력은 우리가 짐작한 수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차량의 구매 주기는 약 10년 내외로 매우 긴 까닭에 당장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일은 없겠죠. 전통 내연기관 브랜드들 또한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분명한 점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현재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와 최소 6년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독주할지, 나머지 기업이 그 뒤를 어떻게 쫓을지가 참 궁금하네요.